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거제에서 현역 군인 등 남성 3명이 한 식당의 반려견을 향해 비비탄총 수백 발을 난사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늦은 밤 느닷없이 비비탄 사격에 당한 개 4마리 가운데 1마리가 숨지고 2마리가 크게 다쳤는데 견주는 계획 범죄가 의심된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안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앞 마당입니다. 바로 옆 펜션에 투숙한 남성 3명이 마당에 있던 개 4마리를 향해 비비탄 총을 마구 쏩니다. 놀란 개들이 계집 안으로 도망쳐보지만 개를 쫓아 비비탄 난사가 계속됩니다. 이들은 무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곳 마당에 있는 개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쐈습니다. 이들이 쏜 것만 수백 발이어서 보시는 것처럼 개집에는 비비탄으로 가득합니다. 개 4마리 가운데 1마리가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나머지 개 2마리도 이빨이 깨지고 온몸에 빨간 흉터가 남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안구도 이제 적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공격을 당하면서 이제 그런 트라우마라든지 어떤 심적 고통,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견주는 계획 범죄를 의심합니다. 연사가 가능한 고성능 총인데다 비비탄을 잔뜩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10년 넘게 가족처럼 키운 애들인데 이런 강아지들이 이런 일들이 더 생기면 안 되잖아요. 좀 엄벌이 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비탄 총을 쏜 남성 3명 가운데 2명은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견주가 사과를 요구하자 가해자 측은 무고로 고소하겠다며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해당 군인들이 소속된 군부대에서는 공론화시키지 말아달란 황당한 요구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역 군인 신분이라서 군부대로 이송해서 그쪽에서 수사를 할 거고 나머지 한 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출석시켜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역 군인 2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군부대로 넘기고 나머지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안영기입니다. 부산은 지난 2021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모 세대가 노인 세대에 진입한 뒤 고령화가 가속화돼 2030년 이후에는 고령 인구가 3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고급 노년층 주거 공간이 생기고 대학 내 유휴 공간이 어르신들의 건강 학습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등 실버 산업의 큰 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딸의 권유로 부산의 한 고급 시니어타운에 입주한 79살 박형자 씨. 상주 간호사가 혈압 등을 수시로 확인해 건강 걱정을 들었습니다. 머리 아프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전혀 아픈 데는 없어요. 응급 상황 때 연락할 수 있는 비상벨도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있구나 하는 점에서 너무 좋죠. 68살 박경일 씨 부부는 수영장을 비롯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더 건강 수명도 늘어나고 하면은 그 들어간 비용만큼은 또 우리가 커버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지 않겠는가. 올해 안에는 양한방 병원까지 문을 열어 의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지난 2000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실버타운을 찾았습니다. 79살 이강월 씨는 척추를 크게 다친 뒤 7년 전 입주해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실버타운 안에 의원이 있고 언제든 비슷한 또래를 만나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조금이나 식사를 안 가면은 간호사들이 와서 방문하고 한마디로 그냥 다 좋아요. 2030년 이후 부산의 고령 인구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초고령 사회 부산에서 실버 산업은 새로운 기회일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시니어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당구 수업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부산 가톨릭대가 신학대 폐과 이후 은퇴자들을 위해 여가 교육 공간으로 개방한 곳입니다. 시간 활용이 참 어렵죠. 근데 마치 이게 생겨서 여러모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는 2033년까지 호스텔 등을 갖춰 부산의 첫 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과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 공간의 일부를 지금 현재로서는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오셔서 건강하게 잘 늙고 싶은 액티브 에이징 기류에 맞춰 실버 산업의 큰 판도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만 노후 삶의 양극화 논란은 극복해야 할 점으로 꼽힙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네, 폭우가 내린 지난 14일 한 여성이 맨홀 아래로 추락했던 사고를 KN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에 따라 부산시가 침수 위험이 높은 관내 맨홀 14,000여 개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추락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마철 위험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하용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여성이 폭우로 열린 맨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락합니다. 시민 2명이 구조에 성공했지만 맨홀 안에 있는 사다리가 두 동강 나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부산환경공단 점검반이 출동했습니다. 보도 이후 위험지역 맨홀들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동행한 취재진이 사고가 난 맨홀 바로 옆에 맨홀을 확인하는 순간 살짝 하니까 바로 떼졌고요. 사다리가 벽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맨홀 바로 옆에 있는 맨홀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다리도 몇 번 흔들자 손쉽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맨홀 아래로 추락할 경우 목숨을 구해줄 유일한 생명줄이 이처럼 부실해서야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반잠금식 맨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는 이렇게 홈에 고정이 돼 있지만 다른 한쪽은 이렇게 들릴 수 있어 폭우 시에 뚜껑이 열릴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볼트로 전체를 고정시키는 잠금식으로 교체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홀 상태 점검 및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관리 구역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추락 방지 시설 설치 등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년 전에도 부실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부서져 2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고 위험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통에 소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못 고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에 발맞춰 해양수도 육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한 부산시의 전략 과제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LNG 운반선이 얼어붙은 북극해를 가로질러 힘차게 나아갑니다. 2m 두께의 얼음도 문제가 없습니다.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쇄빙 선박 건조 능력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해빙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북극항로는 훨씬 더 많이 열리게 될 거고 저희가 조선 기술로서 그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국책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4곳이 자리 잡은 부산 동삼혁신지구. 당초 기대만큼 직접 효과를 보진 못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발휘할 수 있는 역량들을 모아서 어떤 목표를 갖추고 이게 집약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목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이 빠져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이전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의 해양수도 육성 기조에 해양수산 분야 산학연의 기대가 뜨거워지는 배경입니다. 부산시가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트라이오션 서비스 시티, 해양 공공기관과 해사법원 그리고 해운선사 이전을 통한 행정, 법률, 산업의 집적을 꾀하고 위치적으로는 북항의 해양복합타운과 동삼혁신지구 그리고 우암동의 해운산업특별구역으로 구상합니다. 더불어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 관련 업무를 모두 해수부로 집중시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 통합해수부의 이전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단순한 한 부처의 공간 이동이 아닌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능의 집적화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부산을 해양강국 수도로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구상을 제대로 꽃피우고 현실화시킬 방안들이 부산시 주도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부산형 테크노밸리로 불릴 센텀 이지구 조성의 걸림돌이었던 방산업체 풍산이 부산 기장군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센텀 이지구 조성에는 탄력이 붙게 됐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 소식은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센텀 2지구에는 미래 먹거리인 스마트 선박과 로봇, 지능형 기계, IT 업체들이 입지하게 됩니다. 침체된 부산 산업계 전반에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방산업체 풍산의 이전이 미뤄지면서 사업이 표류해 왔습니다. 하지만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단 계획 승인 뒤 2년 반 만에 마침내 풍산의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2030년까지 기장군 장안읍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 시와 풍산은 부지 조성과 건축공사가 병행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요. 그런 속도를 내서 센텀 2지구 사업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금껏 풍산의 이전을 막아왔던 이전 예정 지역의 반발입니다. 풍산 이전이 추진되는 예정지는 축구장 90개 면적으로 산단 조성에 3,6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 인근 마을 110여 가구의 주민들은 풍산 이전 소식을 뒤늦게 알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을 갖다가 부산시 일방적인 어떤 행정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강력하게 대처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부산시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등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민 수용성 그리고 풍산 부산 본사 이전 세 번째 주민과의 상생 협력 세 가지만 충족이 된다면 합일점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센텀 2지구 사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전 부지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반쯤 부산 금정구 동일 고무벨트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층 연구동에 있는 연소장치 내부에서 폭발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던 소방은 현재 대응 단계를 해제한 뒤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노인복지관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9시쯤 부산 연제구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평소 갈등이 있었던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3명은 목과 얼굴 부위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부산 감천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국적 원양 어선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얼굴과 등에 화상을 입는 등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이후 추가 폭발이나 화재는 없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금속 가공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A씨가 철강제에 머리를 맞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절단 작업을 하다 튕겨나온 철제봉 일부가 A씨의 머리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은 3년 이내에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가 부산 경남 거주 18세 이상 주민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통합 인식조사에서 29.7%의 주민이 3년 이내, 26%가 2년 이내, 22.1%가 1년 이내에 통합이 실현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통합 방식에 있어서는 세대 간의 온도차가 뚜렷했는데 청년층은 다수가 주민투표를 선호한 반면 중장년 노년층은 의회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내일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한낮 기온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더위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 하늘 표정 오전에 모든 지역은 맑다가 오후부터 달라지겠는데요. 구름이 많이 끼거나 흐리겠고 하동과 함양을 포함한 서부 경남은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부산과 창원은 21도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곳에 따라 1도 정도 더 높거나 낮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부산과 창원 오늘과 다르지 않겠습니다. 양산과 합천을 비롯해서 33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 내리는 지역도 30도 웃도는 더위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부터 장마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전부터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부산은 흐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비 오락가락하겠고요. 일요일에도 경남 남해안 밤 9시쯤부터 비 전망되고 있습니다.